신흥 1구역은 아직도 바닥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파트도 반등 전 단계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정비사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신흥 1구역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성남 구도심 재개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구도심의 성격이 너무 강했었죠. 노후도 심했고 또 경사도도 굉장히 심했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입지에 비해서는 가격으로 그 가치를 증명받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판교나 위례 같은 신도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 지역도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는 성남시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던 정비 사업들도 활성화를 띠게 되고요. 또 가격적으로도 최근에는 피가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 전체 재개발 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진 1을 비롯한 5개 구역 1차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태평 1구역 같은 지금은 해제됐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순환정비 형태로 진행될 5개의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신흥 1구역은 1단계로 가장 먼저 진행될 그런 구역이고요. 또 입지상으로 봤을 때 1단계에 포함된 수진의 신흥 1과 그리고 2단계에 포함된 신흥 3까지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 수진역과 신흥역을 아우르는 역세권 대단지들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도안중 1구역 같은 주상복합 고층 단지들도 함께 이 지역의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자 관점에서의 수익성도 같이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경사도를 한번 보면요.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릉이 이렇게 가운데 형태로 지나죠. 그래서 경사가 거의 없으면서 약간 고원 형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신흥 1구역은 가운데로 구릉이 좀 세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측과 남쪽 양쪽으로 현재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철거 이후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경사도가 어느 정도는 완만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단지 구성 자체를 요새는 통합 지하 주차장으로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위에서 이렇게 많이 여기서 남과 북을 아울러서 돌아다니는 일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경사도로 인한 어떤 소익성 저하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정비 예정구역 선정을 하면서 이런 식의 정량평가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성 부분을 한번 보면 비례율이 113%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 수치이긴 했지만 이 113%라고 하는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 100%만 넘어가더라도 사실은 사업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또 조합원 평균 분담금 수치도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과대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분석을 해보면 약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정비 예정구역 선정할 때 2등을 했습니다. 순위로는 수진 1구역이 1등을 했고요. 그래서 총점으로는 92점을 받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추진 의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인데 빠르면 2024년 한 중하반기 정도에 관리 처분을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2024년 5년에 걸쳐서 아마 2주 철거 스케줄이 잡힐 거고요. 또 빠르면 2025, 6년 정도면 조합원 분양 신청 및 일반 분양에 대한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비례율을 새로 한번 구해 볼 거고요. 또 개별 투자자, 조합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 1구역 전체에 대한 수지 분석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도로 같은 공공시설 부지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대지만을 가지고 대지 면적을 한번 짜왔고요. 평균 경과년수는 충분합니다. 33년이 흘렀고요. 조합원 수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이죠. 1931명. 이 조합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약 20평 남짓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분조합원은 아주 조금 전체의 10%에 못 미칠 정도로 작은 조합원이 존재를 하시고요. 또 그 중에서 대지 면적이 30평이 이상이 되어서 이제 1+1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기존 가액 및 기존 면적 대비해서 작은 평수 2개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의 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 물량으로 뽑아내야 될 세대수가 약 2,300여 가구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평균 지분가 수준을 넣어서 권리가액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 자체를 공공부지를 제외를 했으니까 땅으로는 기부 찬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가 짜봤고요.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그리고 연면적 대비해서 임대주택을 일부 넣는 것으로 공공기여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세대수 중에서 640여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뽑히게 되고요. 이것은 산성역 자이푸르죠. 그러니까 신흥 2구역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 여기 같은 경우는 17% 정도 세대수가 공공임대로 뽑혔는데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들께 24평부터 34평까지, 그러니까 전용 5구부터 전용 84까지 이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수를 배정을 하고서도 일반 분양분으로 약 1640여 세대 정도가 뽑히는 그런 사업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 원 정도, 전용 5구로 봤을 때 8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그것의 한 85% 수준으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됐을 때의 추정 분양가보다는 조금은 높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공사비라던가 물가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상폭은 사실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비례율을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106.9% 정도 비례율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성남시 도시 정비기본계획상의 추정 비례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흥 1구역 단독주택 중에서 대지면적 17평짜리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해당 물건을 단독주택 격차율,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약간 낮아지는 부분 감안해서 한 13평, 14평 정도 평가된다고 감안을 했고요. 거기다 비례율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사업 전체에 기여하는 바는 14.72평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34평짜리 전용 84짜리를 분양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 지분은 13평 정도가 되겠고요. 또 내가 기여한 바에 비한 잉여되는 지분이 한 1.7평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당 건축비 적용해서 총 건축비에 대한 분담금 나왔고요. 거기서 내가 기여한 잉여 지분하고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3억에 못 미치는 정도로 현재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이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냐고 보면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추가 분담금을 더하더라도 한 8억 초반, 조금 더 러프하게 계산해서 한 8억 중반 후반 이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다른 정비구역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훌륭하게 뽑힌 측면이 있어요. 또 앞서 분석했었던 수진 1구역과 비교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지어지고 났을 때의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는 매물들의 금액대들이 한 3천대 초반대, 이 정도 수준에서 평당 지분가가 나오고 있는 매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차트 내용 한번 제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가 수진 1구역 차트거든요. 위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가 수준이 8억에 못 미치게 현재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한 7억 중반대 정도가 평균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치가 8억 중반, 9억까지도 가격이 올라왔다가 아파트값의 하락과 더불어서 가격이 한 30%가량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성남시 역시도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 수준 1 같은 진행이 빠른 구역은 그거를 금방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수치가 한 7억 중반대 정도 수준으로 약 저점 대비해서는 15%에서 20% 정도 따라왔으니까 반등을 꽤나 많이 이뤄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평당 지분가로 보더라도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평당 지분가가 4,500선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금액대가 3,000 미만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온 금액대들이 한 3천 중후반대 정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 3천 후반대에 한 3,700대 정도 나와 있는 매물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이 차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분석한 신흥 1구역을 보시자면 신흥 1구역도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대 선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6억대 선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평균 지분 단가로 보더라도 지분 단가가 수진 1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오히려 3천대에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4천대에 수렴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은 반면에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3천대 초반, 그러니까 하락한 이후의 반등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이면 아시겠죠. 지금 만약 내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성남 재개발, 구도심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성비로는 수진 1구역보다 신흥 1구역 매물 찾는 게 가성비가 더 뛰어나실 거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남시 정비 기본 계획상에는 비례율을 신흥 1구역 113%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비례율이 106.9%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6.1% 정도 낮아진 수치인데, 이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을 한번 보면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사실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줘서 수립하는 한 18, 19, 20년 요때 당시의 공사비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의 그런 비용으로 추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시기와 오늘 제가 분석한 2023년간의 요 3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보면, 일단 금리 부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공사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40% 이상 인상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뭐 정비구역 입찰을 해도 시공사들이 잘 참여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앞으로 민간에서 분양하는 이런 분양가들 싸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원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분양가가 낮아질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들 같은 지역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 예상되는 금액대들이 8사짜리가 무려 7억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7억이 넘는다는 거는 최소 금액이 이제 7억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런 정비 예정구역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담금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 모든 비용을 일반 분양에게 떠넘길 수는 없겠죠. 조합원 분들도 일부 분담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배가량, 한 1억 4,500 정도, 1억 4,700 정도 더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면 예상되는 평가 금액도 낮출 수밖에 없고, 또 일반 분양을 무한정 비싸게 할 수 없다 보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 분들도 분담금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는 월등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정비 예정구역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진 1구역과 매물들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진 1구역 사실 거면 차라리 신흥 1구역 사세요. 어차피 완료 이후에는 가격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진 1구역은 아무래도 진행도 빠르고 기대도 더 높다 보니까 가격 반등이 굉장히 거셌죠. 30% 빠졌다가 거의 20% 회복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전고점에 다다라가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보이는 반면에, 신흥 1구역은 아직도 바닥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파트도 반등 전 단계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정비사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내 집 마련 위해서 현금 4억에서 6억 사이 들고서 정비예정구역 좀 빠른 데들 찾는다, 그러면 성남 구도심 중에서 신흥 1구역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가성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투자할 만한 데가 성남에만 있지는 않겠죠. 서울에도 좋은 지역들이 있고요. 또 분당 같은 앞으로 진행할 재건축 관련된 상품들도 가성비 좋은 매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건들에 대한 전략 잘 수립하면 우리가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9월 9일 토요일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정 댓글 링크나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께서는 저와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전략 수립하고 또 직접적인 투자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꼭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끌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